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무용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회의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3797호인 해남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예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남군의회 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협약 체결, 의안 형식,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약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과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8호인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남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에는 공개 대상과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표기 방법, 실적 보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과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업무 제휴나 협약 등 동의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실시 여부와 심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행부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당장은 예산 지출이나 자산의 감소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예산의 의무부담, 권리포기 협약 등에 따라 미래에 예산 부담이 발생되거나 주요 자산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제정해서 해남군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에 대해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령의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고,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 데 계시고 먼저 해남군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볼랍니까? 이해가 좀 안 가요, 좀처럼. 그렇죠. 예, 지금 제명을 달면서도 저도 예, 얼른 와닿지 않는 행정 용어입니다. 예, 이것을 개론적으로 풀자면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각종 업무 제휴와 협약 등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의회 의결 사항이고 투자 심사 대상임에도 놓칠 수도 있었고 놓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항들을 이번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례 안에 담아서 저희들이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하고 뭐 업무 협약은, 제휴하고 예예 합의나 양해각서나 협정서 예예 모두 포함이 됩니다. 뭐 금액하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금액 예예 관계없이 예예 그게 의회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요. 예. 그럼 이때까지 동의를 안 얻었던가요? 동의 얻었던 사항도 있었고요. 예, 예. 저희들이 알기에는 동의 안 받고 그냥 협약하는 사항도 있었잖아요. 아, 그런 그래요? 내용을 이제 조례에 담았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 제1조 목적을 보면 예,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라고 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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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예.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예.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는 예, 차후에 예. 그 뭡니까? 그 예산 심사하는 거 예, 예. 심사 대상. 심사 대상이라고 예, 그러셨어요. 예, 예. 투자 심사. 투자 심사 대상이 예, 될 수 예, 있다라고요. 예, 예.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투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냥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먼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동의를 해야만이 투자 심사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의결 아니 저 뭐니까 IMOU 양해각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러나 다음에 먼 훗날 이 예산 반영을 한 다음에 아니 저 투자 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 예산이 반영될 것이 예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투자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협약을 체결할 때는 예, 예.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예,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예산이 수반될 수도 예, 있다. 예, 그래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예, 예. 경우에 그래서 충분히 따라서는 투자 의회에서 심사도 예, 받아야 된다. 예, 뭐 먼저 이런 내용이시네요. 예, 먼저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예.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행정 용어로서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얼른 잘 이해가 안 된 편이 예, 예. 있습니다. 저도 그 공부하면서도 예,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깊이 보면 업무 제휴, 예, 협약 그렇게 함축돼 있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해남군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박정부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던가요? 안 됐습니다. 아, 공개 안 됐어요? 예, 예. 2천만 원 이상 행사 계약한 걸 우리가 결산서에 야, 없었던가요? 주로 하자고 한 것은 예. 이렇게 해서 하나 카다로그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한 5% 정도 해서 이 행사는 해남군에서 지원한 저 행사입니다. 예산은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 예산을 2천만 원 이하로 2천만 원 이상으로 예. 공개 대상을 한
점은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예, 예. 우선 이렇게 우리들도 좀 그러다시피 2천만 원으로 해서 한번 공개를 받아보고 이제 공개의 편의성이 느껴진다든가 또 이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1,000만 원까지 한번 다음에 개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1,000만 원으로 합시다. 1,000만 원. 그래서 예, 알아서 할까요? 개정 아니 저 예. 수정하셔도 되고요. 예, 예, 그렇게 일단은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2천만 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의원입니다. 네. 예, 의무 부담 그 권리 포기 그 해백 체결이다겠죠. 그 전 거요. 그 전에 지금 거. 행사 예산 관련해서 예, 이제 먼저 지나갔지만 한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차라리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하지 말고 협약 체결이라고 했으면 저는 좋았고요. 그것은 저 예. 개론적인 사항이라 예. 언론적인 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98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남군 행사 예산 공개란 소리가 인쇄물보다 그러죠? 인쇄물도 되고 예. 또 그 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 전부가 다 됩니다. 홍보용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네. 그 통상 이제 뭐 행사라든가 축제를 하려면 카탈로그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예. 또는 팜플렛을 만들고 예, 예. 그러면 그 팜플렛에 예. 예산을 공개하자라는 취지죠. 예,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어떤 팜플렛에 예. 예산을 공개하는 경우들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저는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참 좋네 하고 그 시인가 군인가를 들어갔더니 그런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 이렇게 팜플렛에 예, 예. 그 행사의 예산을 공개한 사례가 예,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돈이라 좀 민감해서 이제 물론 정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공개하는 예. 방법에 있어서 예, 예. 홍보용 팜플렛에 굳이 예산까지 공개를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혜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801호 해남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의원 면직은 총 93명이고 직급은 대다수가 9급 경력 5년 이하 저연차이며 면직 사유는 다른 지역 시험 합격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해남군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2조에서 주요 용어인 저연차 공무원을 해남군청과 그 산하기관 및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근무 경력 5년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및 공직 적용 문화 조성에 관한 군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공직생활 등 실태조사 규정을 두어 문제점과 해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주거, 교통 등 복지제도 지원 강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두어 추후 민간 및 공공기관과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는 인재 유치와 인구 유출을 막고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임용된 우수인재 공무원이 다른 지역 유출 또는 공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둔 일이 반복된다면 남아있는 공무원에게 일이 전가되고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해남군 저연차 공직 적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3개월에 거쳐서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완료했고 지난 12월 12일 저연차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친 조례임을 고려하셔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혜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돼 계시고 서혜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5년 동안에 93명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그 보니까 타 지역 시험 합격을 해갖고 47명이에요. 예. 그것은 자기의 생활을 더 좋게 영위해서 간 사건이라고 보고 그 개인 사정으로 해갖고 46명인데 여기서도 질병휴직이 14명, 육아휴직이 14명, 병역이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한 30명 정도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이 면직됐어요. 그러면은 40명에서 총 해봐야 16명 정도나 지금 이 공무원들이 그만뒀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지금 6년 동안 뽑아낸 우리 저연차 공무원이 388명이에요, 총. 그런다고 봤을 때 16명이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그렇게 원해서 그만뒀는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이 많다고 안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타 지역 시험을 합격해서 이전에 가신 분들 대다수가 주택 문제라든가 근무 여건 문제라든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열악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목포라든가 인근도 그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시험을 봐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영위할 수 있는 대로 합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동해가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그런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근무 여건이 잘 조성이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연차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만의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의 그 시험 지원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놓고 보니까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선호하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아주 하위 등급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이 법이 뒷받침되는 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서 그러한 엘리트층 우수한 공직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적용 범위가 어떻습니까? 우리 해남군의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나 공직자 내지는 의회 공무원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공무원도 와서 한 2개월 근무하고 간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고를 하시 바랍니다. 지금 그 이에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해남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야 된 사항은 후생복지조례뿐만 아니라 해남군 공무원 복무조례도 일부 정비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돼야 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설치 분야에 대한 조례도 준비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이 외에 다른 부분에까지 광범위하게 재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가 그 2022년도 8월 16일부로 시행되고 있는데 나는 재연차 이 조례를 갖다가 여기다 개정안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 큰 내용적으로 틀린 바가 없어요,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복무조례는 지금 다른 시군에도 시행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재연차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보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특별휴가를 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특별휴가를 주게 된다면 후생복지조례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조례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을 함유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후생 복지 제도에다가 다 담으면 되지 못 담을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공무원 해남군 후생 복지와 복지에 관한 조례나 방금 말씀드린 조례나 예. 이 지금 그 재연차 공무원 조례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여기다 담으면 되지 이걸 따로 발의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거하고 좀 개정안에 넣으면 되죠. 복무조례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그 이번에 재연차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부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아마 거기에 일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후생 복지조례는 아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용어라든가 일부 수정 가결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법제처에 그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나온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들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실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생복지에다 담을 수 없는 사항이 복무조례에다 담아야 되고 관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다 담아야 되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주거안정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려면은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는 기금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해 가야 될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다는 말씀 본 참고로 의원이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쭉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거의 다 복무 후생 복지에다 담아져 있고 다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특별하게 발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시 한번 좀 깊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복리후생 조례에다 담은 지역도 있고요.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다가 영등포 같은 데는 담은 사항이 있고 충청자라든가 제주도 특별자치도 같은 데는 별도로 해서 호봉제를 상향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담았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바람직하다고 검토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연차 공무원들이 보니까는 연 3천만 원 지금 그 맞춰준다고 다 지금 지자체들마다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재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크게 내가 볼 때 대우가 약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청년정책이 우선하지. 내가 재연차 공무원들 또 내가 볼 때 이 조례는 지금 우리 후생 복지에 담은 조례만도 내가 볼 때 상당하다고 봐요. 여기까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해남군의 그 청년에 관한 그런 조례도 있고요. 해남군이 제시한
청년 정책이 약 47개 분야의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포괄적인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정책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별도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어쨌든 저연차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뭐 이주를 하거나 면직한 그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바로 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저연차 공무원들을 우리 해남군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조례에 담은 내용 중에 그런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건지 그것만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신규 공무원이 해남군에 발령받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지면에 발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송지면에 저연차 공무원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원룸이라든가 주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이 다소 있고 이러한 원룸 시설이 많은 해남읍에 우선 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해남읍에 월세라든가 기본적으로 관리비 치면은 4~50만 원 정도. 과거에는 우리가 차를 같이 카풀을 해서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했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 군이 공직자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도 운행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보니까 차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차를 사놓고 보니까 운행비야 뭐야 이게 따져놓고 보니까 9급 신규자가 이것저것 지하고 나면 한 달에 한 170만 원 수령을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온 사람이 기여금을 또 이렇게 그 군대 근무한 기간을 납부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한 150만 원밖에 수령을 못 합니다. 150만 원 중에서 주택비용 한 50만 원 들어가고 자동차 운행비 들어가고 해남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 이것이죠. 그런다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학교 예를 들어서 기숙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관사시설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지금 안 돼 있고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세 한시 지원 특별사업이 해남군 청년정책에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 공직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괄적인 정책의 혜택을 공직자가 전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직자가 됨으로 인해서 봉급에다가 플러스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조례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내용입니다. 단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고요. 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과거에 우리는 일을 시키면은 어려워도 전부 견뎌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보니까 우선 심신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도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내 생각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거에는 우리가 일이 제1번의 우선이었지만 요새 젊은 공직자라든가 일반 사회인들은 일과 삶의 수평을 이루어가면서 두 가지 다를 충족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만 계속 보내는 공직자 양성소 역할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현금 지원이 예. 가장 좋거든요. 예. 근데 조례 어쨌든 현금 지원에 관한 사안은 없어요. 그 어렵습니다. 그 혹시 예. 공무원에게 현금 지원은 불가능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봉급과 관련해서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호봉을 처음에 2계급 호봉을 플러스 해주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목돈 마련 저축을 하면서 해남군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적금한다고 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군비에서 보태주는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건 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현금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이자로 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을 줄 수는 있는데 기금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은 현금으로 해서 이자를 변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무용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3791번 해남군 무용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일부 개정으로 무용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현금 지원 원칙 및 외적 물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 방법, 장례 지원에 드는 안치, 장례 운구 등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장례지원 신청 및 결정, 장례지원 결정 대상자의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례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의 대행, 장례지원 금품의 지원 목적 점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비용 환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와 전라남도 공영 장례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 입법 예고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권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 부패 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보입니다. 지금 그 제2조 정의에 보면은 2조 2항에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사망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무연고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요. 수급자의 가정에 뭐 부모나 자녀나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신을 장례를 치를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여서 시신 장례 치르는 것을 거부하거나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조례에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네, 그러면 이걸 그렇습니다. 단서를 넣어줘야지. 왜냐하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자 그러면
아무나 해당된다 이 말이죠 현재. 그렇죠? 이 조례를 보면은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그 지정을 했는데요. 어디가 저소득층이 있어요? 제2조 사항에 보면 함께 저소득층- 사항은 사항대로고 이 2항을 갖고 나누는 2항. 응? 예. 그러면 여기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사람들도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 문맥을 보자면은 그렇지 않는가요? 저희는 저소득층 중에서 무용거주로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해는 그렇게 하되 우리야 이해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예. 누가 이 조례를 보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제 4조에 보면은요 지원 대상에 이제 2조에서는 정의에서는 연고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제 4조에서 그러니까 4조는 저소득층이란 네네. 저소득층이라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2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무연고 사망자는 무연고 사망자고 또 연고자가 있으나 저소득층이란 안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신 인구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 2조 사항에서 그거를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니 예. 사항은 저소득층에 예. 대한 정의를 넣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조에다가 예. 연고자가 있으나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넣어주셔야 이것이 전부 다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제 2조는 각 그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고요. 제 4조에서 지원 대상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예. 연고자가 있어요. 그런데 시신 인구를 인수를 거부해. 네.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거부하여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있어야 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소? 본의에 볼 때는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이란 말이요. 그러면 특별한 저소득층에 대한 걸 국한해주고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나 연고자가 있으나 지금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저소득층이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 등에 퇴직을 관한- 자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문맥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민홍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보면 이 시신 수습을 해서 화장해서 봉환하고 봉환 후 향후 뭐 몇 년 동안 얼마 기간을 이렇게 뭐 이렇게 보관한다 뭐 어떤 그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네. 1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15년이요. 그러면 15년 후에는 뭐 어떻게? 15년 후는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그럼에도 연고자가 그 인수를 해가지 않는다거나 네. 그러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거를 상골 처리를 하거나 네.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한다거나 뭐 예, 어떤 상골 다른- 처리란, 예, 예, 그렇게 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례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장례 지원이요? 금품으로 하는 거요. 뭘뭘 지원을 하는 전에는 그 말씀이실까요? 80만 원으로 했는데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160으로 되죠 지금. 여기 그 80만 원이요.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 장례 비용이 80만 원으로 현재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 기준이 여기 보면 제 6조 제 3항에 보면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200%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법상 장제급여가 8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배인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2조에서 그랬죠. 4조 2항에 보면은 가족관계 단절이 있구만요. 차상인이나 수급자가 아니어도 일반 가족이 가정을 이뤘을 때 가족이 단절되거나 경제적 이유로 불가피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죠. 아까 박정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랑 네. 일맥상통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제가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렸는데 제 4조에 보면 사망 당시 우리 해남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저소득의 개념은 국민기초수급법상 수급자이거나 차상위를 의미하고요. 수급자는 실제로 차상위는 아닌데 예를 들어 행여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무연고자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6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에서 보면은 수의, 관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혹시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60만 원 정도면 거기에 맞춰서 이행을 해왔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면 제11조를 보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소할 수 있다. 맞죠? 11조에. 네네. 예를 들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은 연고자들이 실제로 수행을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했음이 확인됐을 경우에 한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부정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한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표현한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예, 과장님. 부정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부정한 방법. 가족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관계가 이렇게 해체돼서 실제로 그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래 지원이 160 된다겠죠. 만에나 금액이 남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금액이 남았을 때요. 예, 저희는 지원금이- 사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선지급이 아니고 사후 예, 장례를 치르고 사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무용고 사망자 현황에서 2023년도 보면 무용고 사망자가 10명,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급 현황이 204명. 근데 무용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현황이 19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년 동안 말씀이십니까? 2023년도만 보면 그럼 지금 무용고 사망자가 10명인데 예. 장례비 지원은 19명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냥 뭐 비용 추계서니까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 그 뭐냐면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도 네. 이렇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어 정의를 할 때는 가능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2조 정의했던 무연고 사망자 등에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사망자도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예요. 네. 딱 이렇게 표시된 용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보면 딱 이렇게 표현된 용어가,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쉽게 넘어갈 걸.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2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후생복지사업의 확대 및 신규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대상의 조정입니다. 안 제7조 1호 현행 맞춤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개정하여 건강검진을 분리하였고, 안 5호 현행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을 동호회 활동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6호 현행 직원 체육용사 등의 지원을 해남 사랑투어 및 직원 하합행사 비용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8호 현행 국외 선진지 견학 지원을 국내외 연수체험, 문화탐방 비용 지원으로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고, 안 12호 현행 장애인 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을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 기기 지원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13호 현행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휴가비용 지원으로 휴가비용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4호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지원과 안 15호 소속 공무원 후 월세,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 지원과 안 16호 신규 공무원 15회제 기념행사 지원을 신설하였고, 현행 14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은 1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안건의 부침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복귀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정 검토, 부패 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였고, 별표 3 종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종원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안건의 부침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이고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정 검토, 부패 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정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가 그 저연차 조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지금 더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러죠? 이건 네, 완전히 이 공무원에 맞습니다.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저연차 조례에 나온 교통에 대한 조례만 빠져 있구만. 교통비 지원과 예.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만 여기다 넣는다면은 포괄적인 조례가 된다 이 말이죠. 공무원에 대한 조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이렇게 조례를 또 만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쭉 검토를 다 해봐서 해보니까 이 지금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가 거의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지금 보니 한 가지 빠진 것이 교통비에 대한 조례. 예? 여기도 교통비에 대한 조례만 넣으면 더 훌륭한 조례가 된다 이 말이죠. 이 교통비에 대한 조례는 못 넣습니까? 여기다가? 넣었습니까? 아마 이 앞전에도 아마 전차 공직자에 관련 지원 조례 아마 그거 검토하시면서요 법제처에다 아마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제처에서 아마 이자 임대료 주택 관련해 가지고요 임자 임대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 사업이 변형된 보수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은 급여 보조는 성격이 짙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법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할 상이라고 아마 재검토 아마 공고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조례도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가 다 담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담아져 있어.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재연차 공무원 조례가 안 담아진 것은 꼭 하나밖에 없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조례. 그래서 나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에다가 교통비에 대한 조례를 더 담을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더 훌륭하게 담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없는 이 사항들이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 후생 복지에는 지금 많아. 우리가 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 많다 이 말이죠 현재.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발의자 간얘기가 발의 의원님 하신 말씀이 여기 송지까지 댕기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통비 지원 조례는 또 여기다 같이 넣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 더 포괄적으로 보다면은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다 포함된 거예요. 예속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보수 결정 원칙에 의하면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 후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15호 보면 소속 공무원의 주거 비용 방금 말씀하셨죠. 예. 법제처에서 이건 그 변형된 급여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라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과장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그 소속 공무원 월세 대출이자 등 주거 비용 지원 사안을 넣어놨어요. 뭔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아마 저희들도 이것을 아마 이 제한 사항을 조례를 갖다 제안하면서 아마 11월 달 아마 작년 하반기 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충분한 법제처하고 사전에 이 사항을 검토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월세 대출이자 주거비용 지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예. 수정 가결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앞전 재연차 공무원 그 보니까 주거 안정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다면은 예. 더 포괄적 의미니까 네. 이렇게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그 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저는 많은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해남군의 우수한 인재가 근무 환경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예, 예,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예, 예, 하여튼 전부 찾아가지고 가능한 한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뭐 기숙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뚜렷하게 내는 것은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 계획한 대로는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예. 이 기숙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주거 안정 지원을 근거로 해서 얼마인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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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됩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도내나 우리나라 그 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임명하고 있는 그 곳이 있나요 지금? 자체적으로 한 데는 없고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죠. 예, 예, 지금 도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지금 3급으로 좀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상급으로 상향. 예, 예. 임명원이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부군수 임명 권한을 있음으로써도 임명할 수 없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 군도 네. 현재 직급을 상향 조례만 개정되면은 네. 곧바로 이제 그러면 후속 우리- 조출해서 우리 군에서도 예, 그러면 예, 자체적으로 단체장을 승진 임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4급을 승진해서 부군수까지 임명할 3급으로 임명할 권한 예, 예. 기회를 수 있나요? 그 사례가 지금 하순이 네. 올 1월 1일자로 해서요. 네. 1월 1일자로 해서 자체 승진을 했었습니다. 네. 하순 부군수님이요. 예. 공무원님 잘 예, 예. 설명되었습니다. 예,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그 부군수를 공모제 부군수로 채용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 그것까지는 아직 저도 이제 검토를 아직 못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노조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임명권을 갖다가 시군 자체단체 주라 요구한데 아직까지 그것이 도하고 협의 단계고 아직까지 이제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까지는 아마 검토를 못한 걸로 알고 어쨌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공모제 공무원 채용할 수 있죠. 그것은 가능하죠. 예, 예, 그럼- 안 된다는 규정 없으니까요. 부군수도 가능하겠네. 예, 그렇죠. 그것은 가능하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예, 그 오히려 그 중앙정부에 뭐 행시라 이렇게 패스해서 정말 중앙정부에서 많은 역량과 인맥을 갈고 닦으신 분이 상급 정도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향후 이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로 안전 정착되고 그런다면 그것도 아마 가능한 일이겠죠.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양 의원님. 예, 김연우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5만에서 10만인 인구 중에서 지금 상급으로 부군수가 된 데가 고흥하고 어디죠? 두 군데 있죠. 예, 고흥하고 무안이 1월 무안이에요? 일자로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7개 군이 할 예정돼 있는데 현재 10단위는 이제 그 기존은 상급으로 돼 있고요. 이제 군 단위 중에서 우리 해남을 포함해서 영광 그리고 화순 아까 말씀드린 화순 1월자 됐고 그리고 영암, 완도, 고흥, 무안 그러니까 7개 시군이 인구가 5만 이상 돼가지고 현재 이번에 저 상급으로 상향된 시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안하고 고흥은 토에서 1월 일자 부군수를 상급으로 보냈죠. 예, 이런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남군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로 갔을 때 상급으로
갈 수 있죠. 군수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저 부군수님을 갖다가 이제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체 임명권이 있냐 없냐 그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저 도하고 이제 지속 협의할 사항인데 도에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뿐이 아니고 22개 전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철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수 지자체장 권한일 수도 임명권은 있잖아요. 그렇죠. 권한이죠. 임명권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로 상급을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데 왜 그 무안하고 공은 저 도에서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체적으로 임명권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군 단위에서 이제 도에서 이제 파견으로서 내려가는 그런 경우 있지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사례는 아직 없죠. 우리 전라남 도 내에서는 다 파견식으로 내려가고 있죠. 우리 군도 빨리 추진해가지고 부군수를 상급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우리 5급 yap전에 해양 수상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받았었거든요. 그 전에는 도에서 일방 받았는데 이번부터는 일방적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어차피 5만에서 10만 인구가 5만에서 10만인 되는 부단체장이 상급으로 할 수 있다 하면은 어차피 할 거면은 우리 군도 조기에 빨리 속전속결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것도 지자체마다 다 공통도 아마 원하는 사항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그 올라온 지방공무원 조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군수 측을 상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바로 부군수는 상급으로 되는 겁니까? 곧바로 저희들 인사위원회 소집해가지고요. 아마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례가 공포된과 동시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 소관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영진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해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7호 해남군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을 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만 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결 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와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4조 단서조항 중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 시 협의 주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협의 대상을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8호 해남군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각종 행사 경비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책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1호 해남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근무경력 5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공직 적응 교육, 주거, 교통 등 복지제도 강화로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력 향상을 통한 공감 가능한 공직 문화 조성 등 조직의 안정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2호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임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제정의 목적 및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2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 제15호인 소속 공무원 월세,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 지원이 일종의 변형된 보수로서의 급여보전 성격을 갖고 있어 지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금전이나 육가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포괄적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 부이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남군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상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토록 하고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회를 선포합니다.